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시킨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미가 크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제 그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법조계 뭐 이러면서 큰 따옴표를 딱 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탄핵 선고에는 영향 적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글자 그대로 행정적인 그런 탄핵 절차와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이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인 것인데 형사재판에서 어떤 식의 결정이 내려졌든지 간에 이거 자체가 탄핵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부가 뭐라고 결정을 했든지 간에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헌재 관계자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재 입장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공수처의 수사 기록 자체를 우리가 증거로 채택한 적도 없으니 사실상 그게 뭐 불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겠죠.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사건에 연결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형사 소송이라고 하는 거와 행정 어떤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결정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헌재가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궤변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미치광이의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이유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업무를 똑바로 하지 못했다. 뭐 아니면 업무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탄핵안이 통과가 됐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랑죄랑 계엄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랑 계엄 두 가지 말고는 사실상 탄핵 사유가 없는데 내란죄랑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정확하게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게 형사소송 중이잖아요.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심 재판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케이스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됐으면은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랑죄랑 계엄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 됐던 것이고 지금 1심 재판부가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내란죄랑 계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라고 결정을 내리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린다? 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헌재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거는 마치 헌재가 직접 나서가지고 삼권 분립을 갖다가 찢어버리는 것이고요. 아예 그냥 사법부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지금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미쳤다, 진짜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한두 번 나왔던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야 형사소송법, 형사재판부가 뭐라고 결정을 하든지 간에 중앙지법이 뭐라고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랑은 그거 상관이 없어. 라는 게 진짜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헌재는 무슨 뜻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헌재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반국가 단체, 반국가 집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내란죄라고 하는 거를 철회를 시켰던 거 사실상 뭐 민주당과 짬짬이 해가지고 철회를 시켰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이거야말로 결정적으로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란죄랑 계엄 이것만을 가지고 탄핵을 시켜놨는데 내란죄를 빼면은 뭐를 가지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내란죄랑 계엄 이거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놨는데 내란죄랑 계엄에 대해 가지고 형사재판부가 이게 절차적인 불법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형사소송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이게 도대체 헌재가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거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도 개떡 같은 소리였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무 소리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뭡니까? 법학과 관련돼서 헌법과 관련돼서 석학들인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한 목소리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사실상 이거 탄핵을 시켰던 것 자체가 사기 탄핵인 거 아니냐? 그 사기 탄핵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근거가 되는 것이 헌재란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놨는데 내란죄를 빼버렸던 거. 여기서부터 사실상 뭐가 될 수 있다? 탄핵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대 헌법재판 연구원장을 지냈던 분이기도 하죠. 허영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허영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헌재만 놓고 보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1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재준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재준이가 판단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 헌법재판 연구원장을 지내고 현재 그리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계시는 허영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헌재의 절차가 10가지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학교를 걸고 어떤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그냥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럼 뭐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냐? 10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 이거를 탄핵 사유로 보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내란죄란 계엄 이거를 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시켜 놨는데 만약에 헌재가 그런 식으로 주도해가지고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국회에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거를 갖다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우리가 몇 번이고 막 지적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이제 허영 교수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이거를 빠진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국회에 보내서 의결시켰나요? 안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표결 자체를 갖다가 무시한 행위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란죄를 뺐었을 때 그게 다시 의결이 됐다면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자가 통과가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에 내란죄다 맞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결을 던졌던 사람들조차 상당 부분이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안 던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시키지 않았다. 헌재가 스스로를 국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헌재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상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뜻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허영 교수가 하는 얘기가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이 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의결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사실상 그래서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김상겸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내란죄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최희수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내란죄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가 된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놨는데 내란죄를 뺐으면 이거 탄핵 소추안 자체가 무효니까 다시 의결을 봐야 된다. 이 뜻을 갖다가 모든 지금 석학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왜 도대체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걸 빼려고 했던 것이냐,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형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수처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한 게 형사재판에서 이게 부적법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해놓고 내란죄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실제로 형사재판부가 부적법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봐라. 우리가 내란죄로 애당초 탄핵 시키지 않았다.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사실 애당초 보고 있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때 당시에 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헌재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정상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를 지키는 그런 헌재가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헌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